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화요일 밤 11시 30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CPI 발표로 인해서 좀 시장이 큰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경제 이벤트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계속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의견, 마지막으로 뭐 에너지, 식량, 비료 주식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S&P 500 맵입니다. 예, 홈페이지는 사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큰 하락을 했는데, 재료는 CPI 발표입니다. 오늘 9시 반에 이제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 상회, 그리고 YOY, 뭐 MOM 등등도 다 상승으로 나왔어요. 뭐 CPI 항목들을 좀 보니까 뭐 식료품, 에너지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특히 뭐 에너지는 전월 대비는 좀 낮아졌습니다만 뭐 연간으로 따지면은 여전히 높은 수치였고, 그리고 뭐 일부 뭐 주택이라던가 뭐 차량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야 될 건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에너지 비용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 여전히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가가 아직도 꺾일 기미가 안 보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해서 이제 패드와치 이번 달 금리 인상 전망치에 대해서 100bp 인상이 확률이 좀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인데 지금 여기서 큰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9시 반 여기서 이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줬어요. 요즘 보면은 사실 그 하락할 때 보면 하락할 이유가 생기면 바로 내리죠. 예, 막 한 5일에 걸쳐 올렸던 것도 바로바로 내리는데 이게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다음 이제 내일이 이제 또 PPI가 있어요. 예, 내일이 PPI가 똑같은 시간에 9시 반에 예정되어 있고요. 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런 지표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유 재고도 있고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중요한 게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라는 거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근데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봤을 때 결국에는 생산자가 물가를 어떻게 체감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기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일 지표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일도 변동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 이벤트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선물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랑 옵션 시장이 주도해서 크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서 뭐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단타를 치실 거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올린 거 다 내일 다 내릴 수도 있고요. 뭐 오전에 내린 거 오후에 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클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다음 주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도 시장이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경제 이벤트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단타를 치긴 쳤지만 뭐 사놓고 좀 기다리는 주식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방산이랑 비료주랑 에너지 관련주였는데 그거를 이제 뜻하지 않게 시장이 그쪽 주식들을 이제 낙폭을 키우면서 지금 큰 10%대 손실이 찍혀 있는데요. 이 주식들을 저번 주도 그랬고 오늘도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주식들이 반등을 좀 할 것 같은데 내일도 손해더라도 좀 팔 생각이에요. 저는 현금 비중을 여전히 높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펀드 매니저 9월 현금 비중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좀 굴리는 금액이 크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증시를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음, 하방 압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펀드 매니저들의 특징이 뭐냐면 큰 금액을 굴리는 트레이더들입니다. 그래서 벌 때 벌고 손실일 때는 손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벌 때는 조금 벌고 손절할 때는 존버하다가 크게 손절을 했었죠. 일단은 제가 지금 단타로 하고 있는 계좌에 뭐 스윙처럼 이렇게 주식을 들고 있는 것도 애초에 컨셉에 맞지도 않고 시장이 불안해서 분할 매도를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야, 시장이 더 내려간다고 보면 해지 테마가 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 이게 그 안에서도 제가 먹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좌를 비우는 게 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지금 이제 오늘 하락이 나왔으니까 제가 영상을 찍는 것도 있지만 또 다 말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코인에 투자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계좌에 또 성장주들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거는 좀 물려 있다가 지금 거의 본전가 온 것도 있는데 뭐 걔네들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특히 좀 국내 중시는 앞으로 좀 박스권에 가실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올랐을 때 팔고 내려가면 사고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현금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고요. 이제 에너지 그 주식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더 설명을 드리면 S&P 500 맵을 보면 이제 오늘 농업주들이죠. 비료주들, 뭐 농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주식들이 오늘 좀 오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오일 앤 가스, 에너지 기업들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이제 하락이고요. 이렇게 이런 애들이 오르긴 하는데 저는 일단 평단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어, 일단 에너지 좀 관점으로 볼게요. 에너지를 봤을 때 순수 정유업체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일이랑 가스 그런 순수 정유업체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좀 석유화학 업체
좀 정밀화학 업체는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채산성이 어쨌거나 에너지 지금 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진 것 같지만은 뭐 주봉 이런 걸로 봐도 역사적으로 높아요. 그쵸? 지금 이러한 기업들은 채산성이 여전히 좋아요. 계속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공급을 더 하는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죠. 지금 공급을 더하게 되면은 KPX라고 그러죠. 그걸 늘리게 되면은 어, 앞으로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기에 투자를 했는데 공격적으로 나중에 경기가 호황이어서 이 공급을 다 받쳐주면 또 모르지만 뭐 수요가 안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손익분기점이 안 좋아지거든요. 예, 손익분기점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런 모험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익은 계속 좋을 것 같은데 향후. 근데 석유화학, 정밀화학 업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수입해서 이제 뭐 스프레드로 이제 석유화학은 특히 그렇죠. 스프레드가 중요한데 뭐 계속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뭐 이익은 늘어나겠지만은 그 꺾였을 때 그게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전기세, 전기료 부담이 상당히 크다. 어 뭐 이런 에너지 기업들은 이익을 내면서 뭐 전기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에너지 가격 급등했을 때 이제 전기료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어 이러한 석유 제품들을 다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유틸리티 부담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또 오히려 뭐 단기로는 급등할 수 있으나 또 장기적으로는 또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게 되는데 그거 관련된 게 이제 비료 주식들인데 얘들도 테마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길게 보긴 또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모니아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비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랑 천연가스 가격 내려갔을 때 그걸 이제 판매가에 계속 정가를 해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마진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다행인데 어 이게 또 먹거리 이게 또 아까 말했듯이 또 유틸리티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또 마진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지 좀 의문이더라고요. 미국은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국내 비료주 같은 경우에는 어, 원가 수준으로 판가를 정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이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세금으로 사실 지탱하는 산업이에요. 농업 회사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합니다. 미국이나 미국에 있는 다국적 농업 회사들은 돈을 쓸어 담지만은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땅이 영토가 작고 어떤 그런 생산성의 문제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안 되죠, 농업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비료 주식이 테마로 뜰 수는 있지만은 계속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 또 식량 쪽은 의외로 좀 길게 모멘텀이 갈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은 식품 쪽이 그나마 판가 원가 부담을 판가에 좀 전가하기가 좋거든요. 농심이 뭐 20년인가 20년 만에 뭐 라면을 뭐 얼마 올렸다고는 하는데 어, 그렇게 한번 올리고 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고물가가 빠졌을 때
그게 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식량 쪽은 의외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나라 주식들은 조금 미국처럼 이제 미국 농업주들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뭐 남해화학이나 효성 OMB 이런 비료주들은 이렇게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분할 매도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자,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네요. 뭐 결론적으로 해지 테마도 이게 오르기는 하는데 단타로 짧게 접근해서 먹을 생각을 해야지. 얘도 좀 스윙하기가 무섭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앞으로 금리 인상 이번 올해 미국 금리 인상 3번 남았고요. 뭐 4%대까지 간다고는 했으니까 계속 힘든 시장이 예상되는데 비중 관리 잘 하시고요. 어,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좀 시장이랑 멀리 떨어져서 좀 냉철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공유드릴 사항이 있으면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